네, 인사이트 TV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탄 삼성전자의 로봇 신사업이죠. 로봇 사업 진출 얘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신사업 진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삼성전자 로봇 사업 진출은 필연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진출 배경을 보면은요. 첫 번째,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사업 환경이. 지금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인텔 반도체 공장을 또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텔 반도체 공장을 또 짓는데요. 그래서 그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시간 관계상 좀 요약 정리해 봤는데요. 인텔이 미국 오하이오주에다가 24조를 들여갔고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12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미국 애리조나주에 또 24조를 투입해 갔고요. 두 개의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경쟁자죠. 파운드리 경쟁자 TSMC는 또 올해 50조 원, 막대한 금액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또 계획을 발표했고요. 삼성전자도 이에 질세라 올해 미국 텍사스주에다가 20조를 투자해 갖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파운드리 쪽인데 이쪽은 자, 인텔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전체 점유율을 보면은요. 1등이죠. 부동의 1등 TSMC가 54%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인데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17%밖에 안 돼. 근데 여기다가 인텔까지 또 뛰어든다는 거예요. 파운드리에다가. 이거 삼성전자로서는 신경이 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자, 왜 그러냐? 기존의 그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보면 양강 체제였어요. 1등 TSMC,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에서 이 투톱 양강 체제였는데 여기에 인텔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3강 체제로 재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텔이 뭐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인텔의 저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예? 몇십 년 동안 CPU 한 우물만 팠던 인텔인데 이제 파운드리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 예상되는 게 물량이 축소될 거 뻔하지 않아요? 물량 축소. 그 예를 들면 퀄컴이 지금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삼성전자에다가 위탁 맡기고 있죠. 지금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퀄컴이 이제 발주하는 삼성에다 발주하는 물량도 줄어들 것이 뻔짜다. 자, 실제로도요. 그 퀄컴의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스냅드래곤이죠. 스냅드래곤 시리즈 8 그 제 1세대를 그 중에 일부 물량을 TSMC에다 넘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어쩌면 삼성전자에다가 아예 물량을 궁극적으로는 안 넘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주긴 줬는데 그동안 한편으로는 찝찝했다. 왜? 아시죠? 삼성전자가 AP에 있어서 수탁 생산만 하냐? 아니잖아요. 직접 만들기도 하잖아요. 엑시노스 시리즈로 해서 직접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퀄컴의 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려면 설계도 그거를 넘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자칫 퀄컴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기술이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위험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꺼름직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니까 같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텔에다 넘길 확률이 매우 높다. 인텔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또 한술 더 떠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압력도 거세질 수 있다. 퀄컴에 대한 압력 예를 들면 야 그거를 왜 외국 기업인 삼성전자에다 넘겨 인텔이 파운드리 한대잖아 인텔에다 넘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로서는 긴장을 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이 있다. 참고로요. 요거는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 얼마 안 됐습니다. 요 보고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 공급 비트크로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비트크로스.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올해죠. 물론 이거 예상치예요. 올해 연간 D램 생산 비트크로스는 17.7%로 예상이 된다. 이전 전망 대비 낮아진 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트크로스가 뭐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한 그 생산량 또는 판매한 판매량을, 물론 메모리 반도체죠. 이건 D램 쪽이니까 그거를 비교하는 비트 단위로 환산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곧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을 의미하는 거다. 양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GDP, 국내 총생산량,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했냐,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도 GDP를 갖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개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연간 D램 생산 비트그로스가 이전 전망 대비 낮아진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성장률에 관련된 건데, 물론 이거 하나만 놓고 올 한해 D램, 전체적인 D램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단정하고 말하는 거는 확대 해석입니다. 그거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깐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신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배경은 정체된 매출과 쏠림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익히 다 알려진 바인데, 일단 역대 최대 매출 기록 쓴 삼성전자, 그래서 작년 2021년도에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찍었죠. 279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17년도부터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다 비슷비슷해요. 239조, 243조, 230조, 236조 다 비슷하다. 그러다가 작년 한 해 갑자기 뛰어버렸다. 전체 매출이.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 거기에 따른 서버에 그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발주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제가 봤을 때 매우 크다. 물론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비대면 추세가 갑자기 꺾이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작년에 매출이 급증한 거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도 크다. 그리고 이 부문별 작년 부문별 실적을 또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요, 이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도에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9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DP 부분 4조 3천억, IM 모바일이죠 14조, C 소비자 가전 부분 3조 8천억. 다른 데는 다 미미해요. 반도체가 이렇게 29조가 나왔다. 이거는 뭐야?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 반도체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겁니다. 60%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출이 정체돼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실적이 쏠려 있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는. 그래서 뭔가 신사업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로봇과 삼성은 바이오를 선택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로봇 사업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작에 삼성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적인 예를 들자면 강력한 경쟁자라고 해야겠죠. LG전자 때문에 그렇다. LG전자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업 철수했잖아요. 철수해버리고 2017년도부터 이 로봇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거를 제끼고, LG를 제끼고 선점을 하고 장악하기가, 로봇 시장을 장악하기가 뭔가 좀 특별한 뭐가 있지 않으면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LG는 지금 로봇 쪽에 있어서, 물론 LG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로봇 시작 단계지만 그래도 삼성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LG전자 조주환호 6G 6세대 이동통신이죠.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전장, 이걸 3대 먹거리 정조준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뭐 그래서 여기에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으로 여기 뭐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3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기사를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시간 때문에 3개 분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인데 여기에 집중하겠다, 매진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그 실제 보급이 되고 있죠. LG전자의 로봇 브랜드, 삼성전자는 삼성봇인데 LG전자는 클로이죠. 예, 그래서 클로이인데 안내부터 보안까지 대구 지하철에서 LG 클로이 가이드봇 시범 운영. 그래서 이미 여기 이제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 안내 로봇이죠, 안내 로봇.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이용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뭐 열차 시간표라든가 그런 것도 다 확인이 이게 왜 이러냐? 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좀 더 기술이 진보하면 이 발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를 발급 그 표 사는 것도 아마 이런 로봇에서 직접적으로 표를 구매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클로이 서브봇이라고 그러는데 뭐 서빙 보는 로봇이죠. 서브봇, 서빙 보는 로봇. 이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기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LG전자 클로이 서브봇으로 미국 시장 공략 나선다. 레스토랑 등에 공급되는 서랍형을 우선 공급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1월 14일 날 오전 10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예, 그래서 LG가 지금 확실히 로봇 사업에 있어서는 삼성보다는 지금 한 발 앞서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어서 총 2편에 걸쳐서 그 삼성전자 로봇 사업 진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그렇다고 삼성전자 또 역량이 있잖아요. 예, 역량. 아무래도 또 LG전자보다는 한 수 위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LG 때문에 삼성전자 로봇 사업이 실패한다, 망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이 로봇 사업은 어차피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하는 태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